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한창이네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유독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 사연과 관련이 있어서예요. 한 달 뒤면 이혼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혼 시기가 친정엄마 기일과 며칠 차이 안 나서 자꾸 생각나는데 이참에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요. 이혼의 원인은 전 남편의 어이없는 경제관념과 거지근성을 내비치던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래도 5년이나 살붙이고 살았으니 제법 오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짓이라고 하면 그 남자와 결혼해서 시간 낭비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무뎌질 때도 됐지만 쉽사리 지워지지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속 시원히 터놓고 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죠?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선아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니에요, 언니.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결혼이 이렇게 정신없는 건 줄 몰랐어요.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긴 하지. 혹시 사돈어른이 예단 관련해서 말 없으셨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거나.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간 것만 해도 충분한데 원래 다 그 정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 너무 과하다고 하던데 막상 저는 받은 게 없다고. 안 그래도 나도 그건 좀 언짢더라. 매제가 잘난 탓인 거지 뭐.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유난 좀 떠셨을 거야. 잘난 아들 가진 그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래도 섭섭지 않게 해줄 건 다 해줬으니 너한테 별다른 말은 못 할 거야. 혹시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바로 말해. 어이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혼이라도 시키게? 우리 선아가 결혼하는 게 나도 좀 얼떨떨하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아 보이던데. 여보, 아무리 그래도 결혼 후가 중요한 거지. 항상 행복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솔직히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 기울긴 뭐가 기울어.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지. 그 사람은 부모님이 다 있고 형편이 안 좋은 대신에 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편이 좋고 뭐 이런 거? 나도 친구들한테 다 싫은 소리 들었어. 새 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내가 고생 좀 덜했지. 그나저나 선아야, 신혼집에 가구는 다 들어왔다니? 내가 확인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 다음 주에 배송 일부러 하루에 다 오게끔 했어요. 회사 연차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신혼여행 때 다 몰아서 쓰느라. 나한테 말하지. 내가 봐주면 되잖아. 아휴, 놔둬. 자기들 신혼집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이 언제까지 손봐줄 건데? 아무튼 나는 그거 하나면 돼. 매제가 살면서 너 속 썩이잖아? 가만 안 둬. 오빠, 나 한두 살 먹은 어린애 아니거든. 그리고 희석 씨도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너희 둘 사주봤다고 했잖아. 듣고 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자식 시집장가 보내는 심정이 이런 건가 보다. 아무튼 잘 살아야 한다. 살면서 힘든 거 있으면 꼭 이야기하고. 그래, 선아야. 우리가 부모고 언니 오빠잖아.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나 너무 행복해. 어머니, 집에 가구 다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 각자 집만 조금씩 옮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 그럼 신혼집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네? 신혼집 비밀번호를 왜? 아휴,
내가 뭐 이상한 거 할까봐 그러니? 너희 둘 바쁜 거 아는데 내가 반찬이라도 넣어주고 희석이 짐도 조금씩 옮겨주고 하려고 그런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알려줘. 아, 네. 반응이 왜 그러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벌써부터 불만이야? 나보고 지금 신혼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말라 선전포고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기분 나쁘시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엄마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아직 우리도 제대로 못 살아본 집이야. 그리고 신혼부부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드나드는 거 아니다. 어이구, 벌써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잘났다 잘났어. 내가 세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정리도 덜 됐고 어수선한데 어머니 오가며 고생하실까봐 그랬던 거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공동연관이랑 집이랑 달라서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서로 집도 가깝고 자주 왕래하면 좀 좋아?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반찬 같은 건 해서 넣어주면 좋잖아. 우리 아들 아직 내 손맛에 길들여져서 밥 먹는 게 시원찮을 건데. 아무튼 이따가 문자 보내놓아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는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제과점 회사에서 메뉴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위권 대학을 나와 공채로 입사한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3살 많았는데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안면을 튼 사이 정도로만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변 동료의 소개로 정식으로 소개팅하게 되었고 그제야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처음에 조실부모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뭘 보고 배웠냐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기에 남편이 2달 정도 설득한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상견례도 무난히 잘 지나갔고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예, 혹시 바쁘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화 좀 가능하니? 전화는 어려울 것 같고 메시지로 하마.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지금 점심시간 끝났긴 했는데 어차피 컴퓨터로 업무해야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말이다. 결혼식이 코앞이긴 한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네.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오빠가 물어보긴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혹시 현금을 좀 받을 수 없겠니?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은 현금 예단을 받는 게 추세라고. 그게 내가 갖고 있다가 너희들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다. 남들은 5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3천만 원이요? 하긴 꾸민비 이런 거를 그이가 어머니 드린 게 따로 없다고 하니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제가 그이랑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다. 됐다. 희석이랑 사돈한테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눈치가 보일 것 같아.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거나. 얘는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아니 사실은 말이다. 내가 희석이 모르는 빚이 있는데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 근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다 갚아버리면 내가 여윳돈이 없어서 여차저차해서 말이지. 그래서 희석이나 사돈한테 말하기가 참. 아,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제가 우선 1,500만 원 해결해 드릴게요. 그건 저희만의 비밀로 해요. 대신에 오빠한테 예단비 받는 건 1,000만 원으로 하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니가 허투루 쓰신 것도 아닐 테고. 다 희석 씨 뒷바라지 하시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구나. 근데 너 그렇게 큰 돈 쓰고 괜찮겠니? 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벌고 있는 입장이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다. 그럼 고맙다. 결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엔 결혼하는 게 급하고 중요했으니 얼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흔쾌히 제 돈으로 해결해드린 건 살면서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림도 어느 정도 도와주신다 했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돌봐주실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빚도 해결하고 별도로 현금예단도 챙겨드리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신혼의 단꿈에 저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휴가를 신혼여행에 몰아쓴 탓인지 돌아와서는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정신없었지만 그걸 다 이겨낼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조실부모한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여보,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지? 업무 담당자가 나랑 미정 씨랑 둘인데 내가 휴가를 오래 갔다 와서 업무가 많이 밀렸네. 신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해서 이래저래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고생이네. 당신 부서에 인원 충원을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이 마케팅 부서에 사람만 많아서. 마케팅이 중요하긴 하지. 그나저나 당신 이직할 거야? 지난번에 이직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이직하려다가 그냥 여기 있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옮겨서 적응하고 그러느니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면 근속연수 채우면서 나중에 보너스 퍼센트도 올리려고. 그리고 의리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흐흐흐. 그건 그렇지. 우리 회사가 복지는 참 좋아. 그나저나 야근하는 건 왜 물어본 거야? 아, 맞다. 오늘 늦게 들어오는 거면 나 엄마랑 외식 좀 할지 했지. 그래도 외아들인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계속 혼자셨잖아. 가끔은 이렇게 따로 만나서 데이트 좀 할지 싶어서. 아, 그랬구나. 다녀와야지. 안 그래도 어머니 적적하실 건데. 가까이 살아도 우리가 바쁘니 자주 못 가잖아. 내가 그게 너무 죄송해서. 아니야, 우리 엄마 쿨해. 내가 가끔 이렇게 챙겨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흐흐흐. 그럼 여보, 내가 지금 계좌로 30만 원 보냈거든? 요즘 새우랑 전어가 제철이래. 그리고 킹크랩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더라? 신월동 사거리에 바닷가재 요리집 알지? 거기 모시고 가든지 맛있는 거 대접해드려. 야, 우리 아내가 짱이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는걸? 근데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당신은 야근하느라 고생하는데 나만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데이트 잘해. 어머님 커피도 사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려. 집에 가서 보자. 알겠어.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다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제게도 불안한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신혼 초만 해도 별다른 모습이 없길래 아, 이 남자는 좀 다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남편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종종 시어머니와 데이트한다던 남편은 어떤 날엔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어떤 날엔 그 주에는 시댁에서 보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 다달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 이외에도 기념일이란 기념일은 과할 정도로 챙겨드렸습니다.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저희도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2년 정도만 신혼을 즐기고 아이 갖자고 미리 합의를 했던 터라 저는 한약도 지어 먹고 운동도 하며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겉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조금씩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집에 있는 거지? 약속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당신이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럼 이번 주도 어머님께 간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저렇게 우울해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지. 내가 무슨 동거자도 아니고.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머님? 불쌍하시지. 당신이랑 살다가 혼자 지내시는 거 쓸쓸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아들이 엄마 챙기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러셔? 그러는 나는? 당신 우리 아이 계획한 거 잊었어? 나만 노력하면 뭐해? 항상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맨날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셔. 그거야 당신이나 나나 바쁘니까.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 평일이야 그렇다 쳐. 그럼 주말은? 당신은 애초에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우리 아이 갖고 싶다고. 행복한 가정 갖는 게 나한테도 중요한 일이야. 아니, 당신은 지금 머릿속에 오로지 어머니 생각뿐이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정말 서운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럴 거면 차라리 계획을 뒤로 미루던가. 괜히 사람 안절부절 못하게 하지 말고. 그래, 차라리 그러자. 일단 엄마부터 안정시키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응? 내가 당신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미안해. 그러니까 내 진심 좀 알아줘. 그 말 진심이야? 믿어도 되는 거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내 말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으려고. 나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그럼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거야. 시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 미안해, 여보.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남편과 아이 문제로 한참을 싸우고 화해하길 반복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의미가 남다른 저에겐 나름의 상처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사리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요. 그러다 저도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점점 아이 문제에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한두 번 정도 화를 냈다가 이젠 정말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된다. 허튼 짓만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어쩌면 마음을 놔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혼집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고 분산시켜 입금해 놓은 예금들을 모아야 했기에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4억 가까이 있어야 할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예금이율이 좋은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분산시켜 놓았는데 잔액이 0원인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은행을 나섰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참 전화를 하는데 받질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끊어지고 메시지가 오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왜? 나 출장 있다고 했잖아. 지금 회의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 곧 다시 시작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이번에 집 계약 만료잖아. 집주인이 연장 못 해준다고 해서 이사 가야 하고. 그렇지. 그런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솔직히 오빠가 도와줘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알아서 옮겨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금이랑 예금 모아둔 거 찾으려고 은행 갔는데 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은행에 갔었다고? 그래, 지난번에 내가 미리 말했었잖아. 위임장 받아둬야 한다고. 은행 갈 일 있다고. 계좌 조회하고 예금 찾으려고 보니까 이미 없던데? 조금 비는 것도 아니고 아예 0원이라고. 이거 다 어디 있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둔 거야? 아, 아니 그게 말이지, 여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여보, 이거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겨주신 돈이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돈 어디 갔어? 통장 잔고가 왜 0원이야? 그게 사실은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대서 드렸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야 아직 나이도 젊고 벌면 그만인데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자기가 함부로 막 쓰는 건데. 함부로 쓰다니.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태드린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잡고 벌어서 모으면 2년이면 모으겠구먼. 지금 이 돈이 그런 거랑 같냐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유산인데 당신이 뭔데 이 돈에 마음대로 손대냐고. 아니, 어차피 내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 건든 건데 법적인 문제 없고 우리 둘이 금방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는데 도와드릴 수 있잖아. 아, 잠깐만. 혹시 지난번에 어머님 이사하실 때 그때 돈 보태드린 거야? 그 아파트 신축인데 얼마나 좋던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어. 집 사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하,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 당장 돌려놔. 어떻게 줬다 뺐냐? 그리고 집 이미 사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래? 집이라도 팔아. 집을 팔든 빚을 내든 돌려내란 말이야. 당신도 참 정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형님이 돈 필요하다고 했으면 난 다 줬을 거야. 내 돈인데 생색은 네가 다 내네?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급해서 진짜. 당신 당장 그 돈 돌려놓지 않으면 나랑 이혼이야. 뭐? 이혼? 그래. 나도 너처럼 인정머리 없는 여자랑 살기 싫어. 까짓거 이혼해버리자고. 그 말 후회하지 마. 언니, 오빠 나 할 말 있어요. 나 좋은 변호사 하나만 소개해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혼 전문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이혼해?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새끼가 내 돈 가지고 시어머니 집 사들였다고. 그게 어떤 돈인 줄 아는 놈이. 선아야, 일단 진정 좀 하자.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줘.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불려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율 높다는 그놈 통장에 분산시켜 놓았는데 그걸 홀라당 모아서는 어머니한테 갖다 바친 거 있죠?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셨잖아요. 잠깐, 혹시 유산 말하는 거냐? 그 돈을 사돈어른한테 갖다 줬다고?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온다. 그 새끼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것 같아. 나 그런 놈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어차피 아이도 없고 갈라설래.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끊고 싶어. 당장 그 새끼 내가 모가지를 쳐내든지 해야지. 그 새끼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지금 출장 가 있는데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그 돈 받아내지 못하면 나 소송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야. 그건 당연하지. 선아야. 근데 일단 진정 좀 하고 흥분하면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야. 언니, 친구 미선이 알지? 걔 이번에 대명 법률에 스카웃 됐는데 부탁해보자. 걔가 이런 거 전문이거든. 정말요? 언니 고마워요. 저 지금 손이 너무 떨려서.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시간 괜찮으면 지금 사거리로 나올래? 일단 차 한 잔 마시면서 진정하고 이야기 좀 나누자. 내가 사람 시켜서 그 새끼 뒷조사 좀 해야겠어. 당신이 수고스럽겠지만 미진 씨한테 부탁 좀 해줘. 내가 동생들 시켜서 정희석 그놈 뒷조사 좀 하게. 알겠어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오빠 부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 준비와 함께 예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남편 명의 통장이더라도 제 소유였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히 증거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모조리 다 뗐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장이며 외근이며 시어머니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버는 돈은 상간녀와 함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생활비와 제 돈이었던 돈을 마음대로 이곳저곳에 흥청망청 쓰고 계셨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상황에 증거를 넘겨받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신혼집에서 제 짐을 모두 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날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저녁에 집이 난장판이 된 걸 본 남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일부러 시댁으로 소장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도 불이 나게 연락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집에 소장이 왔는데 이게 다 뭐냐? 이혼? 그리고 피해 보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보시고도 모르신다고 하면 할 말 없네요. 어머니, 제 돈으로 생활 잘하고 계시죠? 곧 그 돈 그대로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쓴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혼할 거니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그 돈 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고요. 그 통장에 넣어두긴 했지만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각서도 썼고 그때 메시지 나눴던 기록도 있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사람 월급이야 뻔한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랑 놀아나시느라 아주 즐거우셨겠어요? 안 그래,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잠깐 한눈 좀 판 거 가지고 어차피 곧 정리할 거였어. 그러셔? 그러는 사람이 벌써 두 집 살림을 하니? 그 집, 내 명의로 전세 얻은 거더라? 이미 살림까지 차려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너 내 뒷조사했어? 이거 명예훼손의 스토킹인 거 몰라?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너 당장 내 돈 돌려놔. 안 그러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 평생 콩밥 먹으면서 지낼 줄 알아. 뭐?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어. 부모 없이 자라서 개념도 없는 건가? 도대체 어른 대하는 싹수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하긴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뭘 배워오든가 하지.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하지 못하면요? 저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아니, 지금 상황 판단 못하세요?
지금 세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저 사람이에요. 아, 아줌마지? 아무튼 당장 돈 돌려놔요. 그럼 정으로 보상금 반절로 깎아서 받을게. 뭐? 보상금?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돈 돌려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 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너 따위 때문에 내 인생 허비했는데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다 했으니 얼른 준비해.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난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거든.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여보, 우리 대화를 좀 하자. 대화? 개나 줘. 너랑 무슨 말을 해? 아무튼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리고 신혼집에서 짐은 다 뺐어. 네 짐은 네가 알아서 가져가. 그리고 괘씸해서 예물은 내가 다 가져간다. 이거 다 팔아도 내 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날도둑 같은 년. 네가 그러고도 잘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아쉬운 거 없어요.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곧 콩밥 드실 것 같은데. 야, 야.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피해보상 청구 소송, 예금 반환 소송,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어버렸습니다. 남편 말대로 돈은 벌면 그만이었지만 사람 신보가 못돼 먹었잖아요. 조금이라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정신을 놔버렸었는지 그딴 쓰레기랑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난리 쳤던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상간녀가 항소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와 보상금, 전부는 아니지만 70% 정도 돈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입주하셨던 아파트, 남편이 얻은 오피스텔 전세금 합치니 그 금액이더군요. 그 이후에 둘은 어떻게 됐냐고요? 급하게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3방 얻어서 이사했고 그 뒤로는 소식 모릅니다. 제가 연락처 차단하고 통신 제한 걸어버렸거든요. 회사에서도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놈이랑 실오라기 하나라도 엮이기 싫어서 과감히 퇴사해버렸거든요. 물론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하던 날 회사 게시판에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버렸거든요. 그 상간녀가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카페 일에 매진하며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 개발도 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1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지만요. 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좀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 썩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남편, 아니 그 자식 좀 어이없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빠랑 올케는 아직 나이도 젊으니 더 잘 살면 그만이라 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또 존재하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